반갑습니다. 슈퍼웨건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이제 가을이 되었는지 해가 늦게 뜹니다. 오늘은 슬로우 조깅 하러 나왔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는 이유는 회복으로 제 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회복을 무시하고 아니면 회복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기를 떠나 모든 운동은 회복이 중요합니다. 물론 훈련도 중요하지만 휴식, 회복 중요합니다. 휴식과 회복을 잘 할 줄 알아야 기량이 쉽게 올라갑니다. 완전한 휴식이 있지만 휴식한 다음에는 회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복은 가볍게 평균 본인 페이스, 대회 페이스에서 한 2분 정도까지 늘린 다음에 뛰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늦게 뛸 때도 있고 한 2분 정도 늦춰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부상을 입었던 저의 세포들, 심경 등등 이런 자극들이 오히려 돼서 살아납니다. 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든 고강도의 운동을 한 후에 그 다음날 또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면 부상의 지름길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면 오히려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훈련을 할 때 80%의 조깅과 나머지 20%의 고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곳은 가로등이 없어서 조금 위험합니다. 어느덧 헤드랜턴이 꺼졌네요. 꺼진 줄도 모르고 어쩐지 안 보인다 했다. 헤드랜턴도 바꿀 때가 되었나 봅니다. 헤드랜턴 배터리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충전을 해놓고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일단 안전을 위해서 영상은 잠시 접어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입니다. 이제 조금 밝은 데로 왔습니다. 이 코스는 처음 가보는 코스인데 괜찮네요. 바람도 불고 시원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회복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을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스레드
인스타 이런 SNS를 보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 뭐 할 수 있겠지? 나 이제 첫 10K 대회를 나가. 이제 첫 하프를 나가. 뭐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숙련자가 아니라 저같이 초보자 입장에서 10K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10K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리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깁니다. 긴 거리입니다. 준비 없이 나갔다가 한 7km, 8km 이 지점에서 분명히 녹초가 되어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가장 먼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10km를 원활하게 뛰려면 한 12km, 13km를 한 두 번 정도 뛰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남은 상황에 그렇게 거리를 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한 7km, 8km 정도를 뛰어주는데 여유롭게 뛰어줘야 됩니다. 여유롭게. 내가 이 대회에 나가서 물론 PB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처음 나가고 하는 이 대회를 만끽해야지 힘이 들어가지고 달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달리기 대회가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7km에서 8km를 여유롭게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셔서 그 속도로 즐기시면 됩니다. 가면서 응원하시는 이런 많은 관중들과 인사도 나누고 박수도 치고 뭐 화이팅도 같이 외치고 한 2.5km 마다 나오는 급수대에서 물도 먹고 초코파이 있으면 초코파이도 하나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7km, 8km 왔고 대회 뽕을 맞아서 10km는 그냥 뛸 수 있습니다. 걷지 않고 힘들게 다리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뽕을 맞아서 처음에 분명히 오버페이스 합니다. 내가 700 주자인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530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km, 6km 되면 분명히 힘이 소진돼서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할 때 에너지젤을 꼭 마셔보세요. 여기서 팁은 내가 7km에서 먹어야지, 8km에서 먹어야지, 뭐 5km에서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내 책자에 보면 급수대가 몇 킬로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드셔야 됩니다. 보통 에너지젤이 엄청 달거나 뭐 시거나 맛이 강력합니다. 그렇게 돼서 입에 계속 이런 물을 원하는 이런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신경 쓰여서 또 못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맛을 지우려고 계속 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레이스에 집중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급수대를 확인을 한 후에 먹고
바로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입에 있는 남은 이제 이런 잔여 당분이나 뭐 이런 맛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꼭 먹어보고 꼭 계산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레이스를 즐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새 신발을 샀다고 그거를 신고 대회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못해도 한 4일 전에는 그 신발을 신고 7, 8km를 달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발이 내 발에 맞게 되고 나도 익숙해져서 그 거리를 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신은 신발이라 이게 어찌 될지 모릅니다.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뭐 안 잡히면 좋겠지만 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무조건 신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신발은 구입하자마자 장거리 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날이 덥습니다. 더워서 수건을 한 2장 정도 챙겨 가셔서 한 장은 다 끝난 후에 땀을 닦을 때 사용하시고 한 장은 대회장에 가서 몸을 풀고 몸을 꼭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몸을 푸는 건 뭐 개인의 그 선호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트랙이나 이런 주로를 가볍게 뛰면서 몸에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적을 하든 동적을 하든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데 하고 난 후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수건을 물에 적시셔서 닦아주세요. 몸에 열을 가라앉혀야 또 뛸만 합니다. 몸에 열이 계속 있다 보면 이 열기로 인해서 나중에는 쉽게 지치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쓰러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렇게 부상 아닌 부상, DNF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시작할 때는 땀을 많이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열기를 없애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몸은 한껏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땀을 닦아주면서 열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가볍게 다리는 계속 움직여주면서 레이스 시작하시면 10km는 충분히 완주하고도 만족스러운 레이스를 펼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레이스 나갈 때 운동할 때 나는 노래 안 듣는다, 노래 들으면 뭐 방해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어폰 끼고 나가세요. 끼고 나가신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듣던 조깅할 때 듣던 음악 틀고 자기가 운동했던 것을 생각하고 나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초반에 무조건 오버페이스 합니다. 남들 지나가는 거, 남들이 나를 추월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호흡에 이런 바람을 느끼며 이 정도의 템포로 나는 나갔어.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평소보다 살짝 늦어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쭉 가면서 반환점을 돌파했을 때 내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남네. 그러면 조금씩 가보는 겁니다. 갑자기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보는 겁니다. 그래야 수월한 완주,
가능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7km, 8km에서 무조건 걷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이 싫습니다. 마지막에 다리 질질 끌고 헐떡이면서 걸어오는 제 모습이 싫어서 저는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월하게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늦으면 어때? 하지만 내가 꼴이 나는 그 순간은 멋져야 돼. 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하프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프는 10K랑 또 다른 영역입니다. 기껏해야 뭐 10K 2번 왕복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영역입니다. 보통 한 15km 16km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 분배를 잘 하셔야 되고, 초장에 스피드를 내고 후반에 처지는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처음에는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란 말은 본인이 낼 수 있는 대회 페이스에서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10초 뭐 15초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한 30초 1분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힘이 남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좀 하십니다. 오히려 천천히 뛰면 힘들어요, 더 피곤하던데요. 그거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매일 내가 500 주자면 매일 그 비슷한 속도로 뛰시기 때문에 더 늦게 뛰면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발을 굴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속도에서, 500 속도에서 내가 몸을 굴리던 이 습관이 길들여져서 그 늦은 페이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매일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만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마프 훈련법, 뭐 어떤 훈련법 뭐 다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맨날 똑같은 스피드로만 운동을 하면 실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장소에서, 다채로운 환경에 다양한 페이스로 뛰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대회를 나가든 대회를 안 나가든 이게 건강과 다 이런 목표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외건런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신경 안 쓰고 2시간 30분에 들어오자 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천천히 달렸지만, 초반 페이스를 보면 5분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7km까지는 5분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외건을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치가 꺼지고 다시 작동이 되면서 그 후로 아이와 같이 걷고 놀면서 이렇게 뭐 페이스가 뭐 8분도 있고 11분도 있고 13분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 보통 제가 하프를 뛸 때는 600에 거의 고정해서 지속주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땡겨 볼 예정이긴 한데, 하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늦추셔서
17km, 18km까지는 쉬지 않고 걷지 않고 내가 뛸 수 있을 그 정도의 시간과 체력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분을 운동을 했는데 나는 한 15km 뛰었다면 나보다 좀 더 빠르고 실력자들은 뭐 한 20km 뛰는 사람도 있고 뭐 한 18km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초보자들은 거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뭐 100분, 그 다음에 뭐 200분, 뭐 300분,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30분 단위로 추가하셔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거리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프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워밍업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트랙 가볍게 한 1km 정도 뛰어주고, 그 다음에 흔히 드릴이라고 하죠. A스텝, B스텝 이런 거를 가볍게 해주고, 고관절 가볍게 풀어주고, 오히려 상반신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게 힘이 들어갈수록 이게 상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립니다. 이렇게 어깨로 상반신의 방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완주를 하게 되는데, 뭐 크게 뭐 잘못되었다,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코어랑 뭐 이런 상체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는 상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보강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프부터는 지나가면서 멋지게 각종 뭐 김기원님, 뭐 러너인바, 뭐 스톤 뭐 등등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나가면서 빠른 스피드로 물컵을 낚아채 한 입에 털어놓고 던지는 이런 아주 멋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괜히 코에 물 다 들어갑니다. 잠시 멈춰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물 먹고 초코파이 먹고 물 한 잔 더 먹고 또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일단 첫 대회라는 것은 무사히 내가 완주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 재미,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걸 누리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둥 살 둥 뛰어서 내가 첫 대회에서 이 기록을 내가 세웠어. 물론 자랑거리 맞습니다. 물론 자랑거리가 맞지만 저는 마라톤 대회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여행을 가서 그 코스를 뛰고 끝나면 밥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일단 저의 즐거움, 눈요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많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첫 대회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이곳에는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우리 동네에도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대회에서는 기록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러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10K 하프 동일합니다. 대회장에 오셔서 음식 조금 드시고 몸 풀어주신 다음에 시작 한 20분 30분 전에 에너지젤 하나 먹어줍니다. 에너지젤 하나 먹어주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수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많이 드셔주시고 그 다음 에너지젤을 먹을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먹고 풍경도 구경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완주하시면 됩니다. 부상 없이.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뛰면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오늘은 좀 많이 힘드네, 내 뭐 조금 찌릿찌릿한데 뭐 이상한 이런 내 몸에 없던 반응을 보인다면 저라면 멈춰서서 호송차를 부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회는 많고 또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의 부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변이다 보니까 날파리가 많네요. 그래서 대회 하실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내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호송차 부르고 다녀오세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를 한 게. 모든 달림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부상 없이 우리 오래오래 달리기로 합시다. 그러면 가을 대회 파이팅 하시고, 저는 갑작스럽게 신청하게 된 제1회 의성 마늘 마라톤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OK 부분인데 그 다음날 안동 풀 코스가 있어서 OK는 가볍게 뛰어볼 예정입니다. 몸 풀 겸 가는 거니까. 그러면 대회장 주로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